31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옥순이 가장 큰 분노를 불러온 인물이었다면 영숙은 사람들을 가장 지치게 만든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람들을 서늘하게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았고 직접 갈등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집 한가운데서 순자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옥순처럼 날카로운 말을 던지지도 않았고 영숙처럼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자의 역할은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집단적 고립의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무서운 사람은 칼을 든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피해자 곁에 서서 상처가 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지만 정작 공정한 한마디가 필요할 때는 침묵을 선택한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영자 이야기가 민감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녀가 순자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히려 초반 장면들에서 영자는 순자에게 몇 안 되는 버팀목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안아주었고 위로해 주었으며 순자가 어디에도 설 수 없다고 느끼던 순간에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순자 역시 영자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영자가 중립적인 태도를 선택했을 때 시청자들의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장면이 있습니다. 옥순이 다들 상갓집 다녀온 얼굴 같다는 식의 말을 했을 때 영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옥순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시선 하나만으로도 영자가 옥순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이미 팽팽하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말이 누군가를 더 짓누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자가 그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었다면 왜 이후에는 끝내 중간에서는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많은 한국 시청자들이 영자의 착한 사람 이미지 자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심리적인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다면 순자가 한때 진심으로 영자가 나서주길 바랐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언니가 저 좀 지켜주세요 라고 직접 부탁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는 꼭 말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순간 옆을 바라보는 눈빛 식사 후 조용히 조금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한마디, 옆방에서 들려오는 걸스 토크를 듣고 난 뒤 영자 곁에 오래 서 있는 행동, 혹은 누군가 대신 공정한 말을 해주길 기다리며 길게 이어지는 침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영자가 정말 순자를 위로해주던 사람이었다면 그런 신호들을 느끼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시청자들조차 순자가 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실제 목소리와 표정을 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자는 가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무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계속 이름이 불리고 뒤에서 평가받고 점점 피곤한 사람처럼 소비되는 환경 속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의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침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부드러운 동의가 됩니다. 행동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영자의 이른바 중립은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됩니다. 그녀는 어느 편에도 서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듣기에는 성숙하고 안전하고 문명적인 태도처럼 보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중립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상처를 입었고 병원까지 갖고 울었고 스스로 힘들다고 말했으며 결국 단체 채팅방까지 떠날 정도로 괴로워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의 중립은 더 이상 공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는 방식이 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진실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영자가 한때 순자로 하여금 내 편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처음부터 영자가 옥순 쪽에 확실히 서 있었다면 순자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순자를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보였고 순자를 안아주는 사람이었으며 순자에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가는 동안 영자는 잠시나마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영자가 영숙을 응원하는 모습이 더 불편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영숙이 다시 한번 경수를 향해 다가가려 할 때 환하게 웃으며 응원하는 모습은 순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쉽게 나올 수 없는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좋아할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누구나 선택할 자유는 있습니다. 영숙은 경수를 좋아할 권리가 있고 경수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그 응원 장면에서 본 것은 순수한 사랑의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순자의 감정이 완전히 밀려난 분위기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순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고 순자와 경수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도 알고 있었으며 순자가 얼마나 많은 압박을 견뎌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하자 주변 사람들은 웃고 뛰고 응원했습니다. 마치 순자가 더 상처받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순자를 안아주던 영자 역시 그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감정은 두 번째 버림받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걸스 토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위로해주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순자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사실 필요한 것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싸울 필요도 없고 생방송을 법정으로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순자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인간적인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자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에서는 그런 침묵이 때로는 직접적인 공격보다 더 아프게 남습니다. 원문 작성자는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뒤에서 이야기의 대상이 된 사람이 영자 자신이었다면 과연 그녀는 여전히 문제인지 아닌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가짜 중립의 본질을 정확히 찌릅니다. 일이 남에게 일어날 때는 너무 크게 만들지 말자고 말하기 쉽습니다. 벽 넘어 들리는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겠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고립되는 사람이 내가 아닐 때는 나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벽 너머에서 계속 내 이름이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과연 그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순자가 의도치 않게 영자에게 가르쳐준 가장 쓰라린 교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수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 그 자체로 보여준 것입니다. 집단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울고 난 뒤에 위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공정이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한마디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이 다 끝난 뒤 위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웃고 있을 때 나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많은 시청자들의 눈에는 영자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지 못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자 자신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단지 평화를 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드라마 같은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나쁜 사람들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귀찮은 일을 피하고 싶은 좋은 사람들 이해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31기가 연애 이야기 외에 남긴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피해자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도 끝까지 방관자로 남는 사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의 모습을 돌아볼수록 사람들은 순자가 단순히 옥순이나 영숙에게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를 정말 깊이 상처 입힌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이브 방송에서 순자는 경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보다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아름다운 결말을 즐기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은 굳이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상처가 한 번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을 때만 사람은 몇 달이 지난 뒤에도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했던 것은 사실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영숙을 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을 자세히 보면 그녀를 가장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늘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계속 어울리려 했지만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보였으며 계속 침착하려 했지만 결국 예민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순자가 가장 기대했던 사람은 옥순도
영숙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격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대는 언제나 자신을 잡아주었던 사람에게 향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 자신을 이해한다고 말해주었던 사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 바로 영자였습니다. 만약 카메라 밖의 상황을 심리적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던 아주 짧은 대화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밤 옆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난 뒤 순자가 영자를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은 동맹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순자가 영자가 이렇게 말해주길 바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왜 힘든지 이해해. 하지만 문제는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영자는 이해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 방송 후 인터뷰들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영자는 언제나 매우 안전한 말만 했습니다.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에서 누군가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도 완전히 중립적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공감한다면 그 감정은 어딘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눈빛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단어 선택에서 드러나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말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말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자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려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떻게든 갈등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를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영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나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단순했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옥순을 비판하듯 그녀를 비판했을 것이고 영숙을 비난하듯 그녀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회색지대에 있는 인물입니다. 현실에서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이네 라고 말할 유형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착함과 용기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평온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미움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의 눈의 영자는 바로 그 순간 뒤로 물러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결국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순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대가를 감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좋게 마무리하면 모든 것이 편하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를 크게 만든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드라마를 계속 끌고 간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분위기를 망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이 진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원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은 의도치 않게 영자에게도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친절함은 울고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친절함은 그 사람이 다시는 울지 않도록 막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우리가 이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공감과 용기의 차이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옥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숙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마주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망이 분노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영자가 순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영자마저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때 순자는 얼마나 외로웠던 걸까? 어쩌면 이 이야기가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커플이 아직도 만나고 있는지 때문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 속 아주 보편적인 두려움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순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 곁에 영자 같은 사람이 있어주길 바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입니다. 그리고 순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공감을 얻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느껴봤지만 끝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상실감을 대신 말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